종목은 더 좋은 아빠 되기, 특히 아이들과 여행하기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현재 결혼 5년 차에 35세 초보 아빠이고요. 어려서 좀 무척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아버지에 대한 좀 따뜻한 무서운 기억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화하고 놀아줘야 되는지 잘 모르는 채 아빠가 되었고요. 현재 4세, 3세 연년생 형제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애들은 그냥 알아서 혼자 크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들은 밖에서 돈 벌어오고 집에 오면 쉬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곧바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첫째 아이에 이어서 연년생 동생이 생기고 이제 맞벌이 아내를 대신해서 양육해 주시던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집에 와서 차려주신 밥 먹고 핸드폰 하거나 영화 보다가 자고, 어차피 아이는 저한테는 안 오고 할머니와 엄마만 찾으니까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철없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외할머니와 떨어지게 되고 아내로 주 양육자가 변경되었고요. 아내도 역시 엄마 역할은 처음이니까 서툰지라 큰 아이가 불안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좀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고, 둘째 아이는 너무 어려서 엄마에게만 더욱 집착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아이가 둘이 태어났는데도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아이와 놀아줄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혼란에 빠진 우리 가정 안에서 시간이 갈수록 제가 더 이상 수동적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소통하는지 놀아주는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과 자주 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집 앞 공원에 자주 가고 아이들과 몸을 하는 놀이 등을 하면서 아내와는 좀 더 차별화된 아빠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편 지방에 친지를 두고 객지에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 변화를 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대학 때까지 다니던 원골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찾아간 동수원 교당에서는 우리 가족은 다시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었고요. 교당에 가면은 우리 가족과 같이 젊은 세대의 단어 활동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 부부와 아이들이 어울려서 정보도 교환하며 재미있게 지내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당에서 더 좋은 아빠 되기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고요. 10가지 유무념 대조 항목을 받아들고 그 중에서 저는 3가지 이상은 정해놓고 유무념 대조를 해보고 싶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아이들과 외출하고 여행하기만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기간은 이제 올해 9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목표는 더 좋은 아빠가 될 때까지고요. 이건 제 기준이 아니라 애들과 아내 기준일 거니까 아마 평생 되겠죠. 체크할 방법은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지금 핸드폰에 몇천 장인데 사진이 저장되어 있고요. 보여주면은 애들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놀란 건 생각보다 그 장소라든지 상황을 꽤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도 다 기억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랐고요. 다만 형제가 닮았는데 서로 사진을 헷갈리는 거 말고는 장소 같은 거는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이제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아이가 아직은 어려가지고 멀리는 못 가도 가까운 곳이라도 자주 가려고 노력했고요. 특히 집 근처 공원에 적극 매일 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 둘 모두 엄마 없이 저 아빠하고만 외출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두 아이 데리고 공원 암벽 등반장이 있는데 거기에 엄마 없이 가서 실컷 놀다 오는 건 아이들과 저만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내가 없이 첫 아이와 함께 지낼 시간적 기회는 종종 있었습니다. 엄마가 출근했을 때 하루 종일 같이 있기도 했고 외출도 많이 했었고요. 또 아내가 둘째 아이 돌보느라 힘들 때 저는 큰 아이 데리고 잠을 같이 자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항상 아내와 찾는 둘째 아이는 뭔지 모르게 제가 다루기 까다로웠고, 제 무의식 중에 아내 없이 저 혼자 아이를 온전히 다루기 힘들다는 생각이,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만 놔두고 불급하게 외출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둘째 아이가 계속 울지는 않을까, 그런 조바심에 걱정을 떨치지 못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얼마 전에 둘째 아이와 단둘이 시간을 가져야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그 교당에서 민우달 교무님 자녀 교육 특강 법회가 있었는데 아내는 그 법회에 참석하려고 했고 저는 직장 교육에 꼭 참석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둘은 도저히 못 데리고 간다 그렇게 얘기해서 서로 한 아이씩 맡아서 데리고 가서 참석하기로 했고요. 저는 둘째 아이를 데리고 꽤 먼 거리를 장시간 나들이 하기로 마음먹고 출발했습니다. 이런 일은 당연하지만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내심 걱정도 되었지만 그동안 유무념 조목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독여 봤습니다. 둘째 아이는 난생 처음 타보는 지하철 안에서 종종 엄마가 보고 싶다고 가끔 칭얼대기도 했지만 잘 참아주었고요. 사랑도로로 붐비는 교육장에서도 긴 시간 제법 의젓하게 잘 기다려줬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집에 오면서 둘째는 도담이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제 엄마 보러 갈까 아니면 아빠랑 물고기 구경하면서 더 놀다 갈까? 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아빠랑 물고기를 보러 갈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심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예상을 깨고 아빠와 더 놀다 가겠다는 의외의 말에 저는 그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아쿠아리움까지 들려서 둘째와 신나게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유무념을 통해서 저는 원래 좀 성격이 더 내성적이고 참으로 서툴기만 한 아빠였지만 더 좋은 아빠 되기 유무념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아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무념 실천 대상 항목을 늘려간다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기고요. 더욱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많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